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어그램과 건축에서의 다이어그램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는 다이어그램이란 무엇인지 이해하고 나아가 건축 다이어그램이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캠브리지 사전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다이어그램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간단한 그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이야기는 좀 그렇죠. 위키피디아에 그래서 쳐보니까 다이어그램은 정보를 조율, 묘사, 상징화하여 2차원 기하학 모델로 시각화하는 기술이다. 때때로 2차원 표면에 그래픽적 투사 과정을 거쳐 3차원 공간에 시각화된다. 그래프와 다이어그램의 용어를 혼용하기도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보를 그려낸다는 것에 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2차원뿐만 아니라 3차원으로도 시각화된다고 하네요. 이 부분을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캠브리지와 위키피디아의 설명은 일반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 종합해 보자면 무엇인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그런 그림이자 정보를 조율, 묘사, 상징화해서 2차원, 3차원 형태로 표현해주는 간단한 그림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다이어그램의 예시는 이런 순서도 같은 건데요. 여기 한번 이 다이어그램을 한번 봅시다. 위키백과에서 세문서 작성하기를 설명하는 그림인데, 세문서 작성하기라는 정보를 색상 있는 둥근 사각형, 다이아몬드 이런 모양들과 같은 도형들과 화살표, 어, 텍스트들 그리고 이런 뭐 기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문서를 작성한다라는 정보라든지 이런 절차와 같은 그런 개념 같은 것들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이것을 더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이런 일종의 기호들을 써서 표현한 그런 그림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건축 다이어그램은 이제 뭐냐? 그러면 간단하게 이 다이어그램의 정의에서 무언가를 빼고 건축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건축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준다. 건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준다. 건축에서의 정보, 이런 정보들을 조율하고 묘사해서 시각화한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봐왔던 그런 다이어그램들이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준다는 것은 예를 들면 건축 작품을 설명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들에게 예를 들면 도면, 엑소노, 뭐 내부 시스템, 해체도 뭐 관련된 그런 다이어그램일 것 같고요. 작동 방식에 관한 건 뭐 동선 다이어그램이라든지 디자인 프로세스,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또 정보에 관한 내용은 대지 분석의 결과라든지 사례 분석의 결과,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근거나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 자료나 통계 자료, 현장 사진, 스케치 그런 정보들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말로만 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우시니까 다음은 예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럼 이 오른쪽에 이 이미지 예시 1번 일러스트 이미지를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주제로 4학년 때 프로젝트 때 썼던 것인데, 제가 이때 당시에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앞으로 자동차는 더 이상 차로 여겨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공간으로 인지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이미지가 방금 제가 전달했었던 하고자 했던 그런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여기 보면 뭐 건물이라든지 사람들 앉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차 안에 담겨 있다. 이런 것들이 제가 그리는 상상하는 이미지와 부합해서 이미지를 가져온 것입니다. 또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이건 또 콜라주로 만들었던 내용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사람이 앉아 있고 뭐 내부 이제 외관들이 계속 다른 영역들로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아마 자율주행이 만들어내는 뭐 미래가 아니겠냐. 뭐 이런 식의 그런 생각들을 표현하려고 요러요러한 이미지들을 가져온 그런 예시겠죠. 또 이런 것 말고도 한번 다른 다이어그램의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젝트를 다뤘던 다이어그램입니다.
예시 요거 3번 같은 것들을 보면은 시기별로 달라지는 교통순환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픽토그램이라든지 선, 이런 숫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글자를 통해서 이걸 나타냈죠. 어, 반면에 예시 4, 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달라지는 교통수단이 기반이 된다면 주차장의 단위 모듈이나 이것을 담아내는 타워 이런 것들도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을 나타낸 거죠. 시나리오 같은 것.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새 이미지들을 한번 보시면 예시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이어그램 정의 때 이제 배웠던 요 내용들을 기반으로 생각해 보면 요 정보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면은 요것은 제가 책을 읽고 습득한 정보들을 이제 종합해 갖고 그려낸 그림이고 요 4, 5번 같은 경우는 요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아, 요렇게 될 수도 있겠네? 라고 추가적으로 생각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생각과 정보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런 내부에 있는 시스템들을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움직이는 모듈들이 기본 단위가 되고 내부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뭐 이런 공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하나의 전체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영역을 만들어내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담아내기 위해서 또 보여줬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렇게 결합된다. 이런 시스템들을 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런 걸 왜 그려내느냐?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요 이미지를 이제 보시면, 결국에는, 최종적인 프로젝트를 설명해내기 위해서 앞에 이 다이어그램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자동차는 뭐냐? 여기 이런 거 모여 있는 건 뭐야? 이런 타워들은 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왜 상상하게 됐고, 이런 모습은 왜 이렇게 생겨 먹었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 다이어그램들이 사용을 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축 프로젝트를 설명을 하려면 이런 요소마다 다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에 만들어내신 그런 결과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정보들과 생각들을 나누어 주어야지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이어그램은 이것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잘 그려야 되는 그런 이유가 생깁니다. 자, 이제 자율주행 얘기는 그만하고 다른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인데 대체로 이렇게 디자인이 점점 더 발전되는 양상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자전거 중심 도시로 만들고 이 버스 정류장을 리노베이션 해서 자전거 중심 인프라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이 기존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버스 터미널이 있고 요거에 자전거 도로들을 개편된 자전거 도로 시스템을 집어넣고 추가적으로 자전거와 관련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모양도 점점 더 자전거들이 들어오기 쉽게 좀 약간 곡선 형태를 취하면서 위쪽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게끔 이런 형상들로 점차 깎아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건축 요소들을 막 붙이면서 완료를 했다. 이런 지금 과정들을 겪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얘기를 이 다이어그램 없이 설명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굉장히 따라오시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어그램 6개의 이미지들만 딱 간단하게 그려주면 방금 말했었던 것들이 훨씬 더 잘 이해되고 아, 이렇게 의도를 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디자인 프로세스적인 거, 이런 것들 말고도 그 전체 이 시스템이 어떻게 조합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체도를 그려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 다이어그램은 결국에 내 프로젝트가 완성되기까지 내가 선제적으로 이해한 정보들, 그리고 디자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심했던 생각들을 남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려내는 그림이고, 이는 시각적으로 구체화해서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데 다이어그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다이어그램 결국에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이해시킨다라는 측면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제일 큰 효용은 사실 바로 이런 시각적인 그 기호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가독성을 높이고 작은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까 요거를 책 보고 말씀드렸다고 했죠. 제가 책을 보고 요약한 내용인데 이미 이만큼 엄청나게 많은 글들을 담고 있고 추가적으로 막 이런 책에 없는 정보들까지 섞어갖고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장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눈에 보기가 쉽죠. 그리고 내용의 이해도 쉽고요.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압축적으로 내용들을 전달해 준다는 차원이 다이어그램이 가진 큰 효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을 설명할 때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옆에 이 예시를 보시면 저는 이제 논문을 쓰는 사람인데 논문을 에서 발견한 제가 뭔가 설명하고 싶은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된 논문들과 가설 건축물 관련된 법규들 그리고 직접 본 현상들 정보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구구절절 설명하게 되면 우리 뭐 교수님들이나 그 다른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 대체로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이런 다이어그램들을 그려주게 되면 훨씬 더 이런 복잡한 개념들도 이해 수준에 달아들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교수님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꼭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내용을 한번 다 종합해서 요약을 해보자면 다이어그램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간단한 그림이라고 했죠. 또 정보를 조율하고 묘사하고 상징화해서 시각화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일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건축을 붙이게 되면 건축이 어떻게 생겼는지, 건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건축에서 표현해야 될 정보들을 상징화해서 시각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건축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생각, 요것들을 남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